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윤유식 경희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부산의 글로벌 관광 마이스 전략과 과제입니다. 여러분, 윤유식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윤유식 교수입니다. 현재 관광 마이스 도시 마케팅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에 너무 진유 박사님 가셨나? 계시구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고요. 네. 사실 학교에 제가 부산 학교에서 공부한 지 한 중학교 교수님 한 20년이 넘었는데 부산에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번 왔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부산에 와서요. 이유가 이번에도 연락이 오셔서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연락이 와서 좀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거절을 했습니다. 왜 부산에 아까 우리 총장님 계시고 20여 개 대학 교수님들 계시고 굉장히 훌륭한 또 박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굳이 와서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외부적 시각에서 어떻게 부산을 바라보시느냐, 또 글로벌 관광 마이스 도시로서 부산에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 전공이 데이터센스 마케팅이거든요. 요 버지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한교 와서 사실 부산에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기회가 돼서 어쨌든 서울에서 있겠지만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뭐 관광 쪽 마이스 쪽에 전국에 이제 부산 빼놓고 기본계획, 중장기 전략 등을 많이 했습니다. 뭐 수원이나 대전이나 광주, 제주, 뭐 울산, 창원, 평창, 창원 말고 울산, 그다음에 강릉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최근 한 3, 4, 5년 동안 한 20여 개 군데 기본계획 중장 전략을 했고 특히 이제 마이스 공항 쪽에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을 공부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기회가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어떤 뭐 글로벌 도시, 국제 도시 아니면 최근에 이제 야광강 특화 도시 또 국제 복합지구 사업 등등 관련 업무를 했었고 또 위원으로 심사도 했었고 심사위원장도 해서 부산에 많은 기회를 있었지만 말씀드린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라 준비된 자료가 충분히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부산의 글로벌 관광 마이스 전략과 과제인데 이거죠. 네. 뭐 최근 앞에 부분들은 최근에 국내 마이스 관련된 관광 관련된 현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뒷부분은 저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포럼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말씀 드릴까를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약간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분들 또 오후 섹션에 굉장히 기래성 같은 분들이 발표를 하시는데 뭐 저도 같이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어떤 좋은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회복이 됐죠. 현재 거의 90%, 95% 이상의 어떤 관광이나 마이 쪽에 회복을 보이고 있고 거의 이제 전 세계적 흐름도 회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들고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외국 관광객도 좀 최근에 그냥 기본 자료입니다. 부산 발전 연구원이나 지분한 연구원들을 이제 자료를 보고 제가 편집을 했던 건데 뭐 타이페이라든가 그렇죠. 중국, 일본 등이 방문객들이 많겠죠. 그렇죠. 글로벌 관광 마이스 도시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국가 많이 와야 되는가, 어떤 국가 있는가를 좀 본 내용들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어떤 아마도 공항 비행 노선하고 같이 연결된 그런 국가들이 많이 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광 마이스 조직을 보면 이제 컨벤션 센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관광 재단도 많이 전국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도 뭐 백스코 3 전시관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바깥에서 다른 도시 가서 이제 이 관광 쪽 마이스 쪽에 설명할 때 부산의 사례를 가끔 듭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백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백스코가 없었다면 과연 부산의 지금의 모습이 있을까? 그렇죠? 10년, 20년, 10년, 15년 전에 백스코 컨벤션 센터가 없고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해운대 관광이나 마이스의 모습이 도시 발전의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마이스가 가져다는 도시의 어떤 파급력 자체를 부산이 한 사례가 됩니다. 그만큼
이 관광 쪽에서. 그래서 이 마이스라는 것이 잘못 생각해 버리면 컨벤션 센터 안에서 개최된 걸로만 개최 건수라든가 방문객 수만 고려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문체부도 마찬가지,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자문을 해보면 대부분은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컨벤션 하면 마이스하면 백스관에서 개최된 어떤 행사 위주로만 기획하고 유치하고 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한 어떤 검증하는 사례가 부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중간쯤에 데이터 말씀 또 드리겠지만 만일 부산에 백스코가라는 컨벤션 센터가 없다고 치면 아마 지금 해운대 좀 약간 비하의 말씀이겠지만 해운대나 혹은 자갈치시장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의 관광자원, 해양레저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관광에 아까 우리 싱가포르 오신 분 여러 가지 또 지수를 말씀드렸고 아까 안전한 도시로서의 안전한 국가로서의 서울, 한국은 또 부산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과연 부산 관광이 경쟁력은 한국이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야. 아니면 부산이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데이터나 지수가 없어서 치더라도 그냥 감각적으로요. 한국이 전 세계 한 30위권, 20위권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시아권에 있어서 한국이 우리가 솔직히 태국을 이기고 있습니까? 일본을 이기고 있습니까? 홍콩을 이기고 있습니까? 대만요? 아니죠.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그죠? 예, 그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부산의 도시가 지금 서울, 부산, 그다음 제주도는 부산인데 전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나 전 세계 도시로 있어서의 부산의 경쟁력이 과연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굳이 순위는 안 매기도 한국의 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부 발표에 의하면 16위 정도, 18위 정도 발표를 하시는데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도시를 볼 때는 관광이나 마이스 도시를 볼 때는 물론 이카라든가 UI 기준으로서 우리나라가 1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카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제 유치 건수가 1위 한 경력도 있고 최근엔 2,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나 브리셀이 거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 3위 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의 경쟁력을 뭐 본다고 치면은 과연 우리가 10위 안에 있을까요? 20위 안에 있을까요? 30위 안에 있을까요? 아닐걸요. 저는 100위 바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도시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과연 부산이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과연 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토대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실천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 관광객으로서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관광객이 얼마나 있는지 이 마이스가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 이벤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비즈니스 관광객을 데려와서 거기에 뿌려지는 관광객 수가 비즈니스 트래블러가 있기 때문에 마이스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순수 관광을 위해서 얼마나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시스템 통해서 비즈니스 우리가 마이스부터 비즈니스 이벤트로 갑니다.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권의 용어 자체가 컨벤션 용어보다는 비즈니스 이벤트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즈니스 트래블러로 와서 그들이 와서 어떤 건수가 만들어지고 방문객 수로만 보는 것이 기존에 있지만 오늘 물류하고 뭐 금융이라고 해운 레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어떤 컨퍼런스 개최가 되면 그것이 부산을 바꿔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아까 총장님 말씀 상당히 저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그런 총장 제안하는 어떤 그런 특구 자체에 관련된 컨퍼런스가 아니 국제적인 네트워크, 국제적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제안하시는 그러한 특구가 더 발전이 되고 학과 만들어지고 관련된 인력이 배출되겠죠. 그럼 부산에 다른 데로 안 가고 부산에 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이스라는 것은 핵심적인 용어가 오늘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어떤 이야기했지만 마이스는 기본적인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예, 사람 사비용 네트워크인데 오늘 아까 오후부터 제가 섹션을 쭉 참석을 했었는데 모든 섹션에서 키워드가 협력과 네트워크인 것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마이스는 그 협력과 네트워크를 해주는 실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킨덱스 여러 가지 여기 부산에 이제 백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전시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도 아트 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회사가 그 전시관 한 회사가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500개, 600개의 회사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전시입니다. 그렇죠? 그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 와서 보는 거죠.
보고 다시 가는 겁니다.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또 다른 600개, 1000개 등의 협력권 네트워크를 갖고 비즈니스 창출해서 부산을 뭐 물류, 부산의 아니면 금융의 어떤 그런 국제적인 어떤 도시로 가야 되겠다는 이제 어떤 뭐 협회가 만들어지고 뭐 특구가 만들어지고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 사업인 거죠. 협력권 네트워크를 주로 하는 것이 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레가시라는 표현할 텐데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전국에 굉장히 많은 센터가 만들어지고 재단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게 도시발전에 있어서 마이스가 하는 중심 역할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차에 분석해 보니까 호텔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호텔이 5성급 호텔은 줄어들었습니다. 5성급 호텔은. 근데 어떤 성급? 삼성 호텔이 3성급 호텔이 늘어났습니다. 이윤즉슨 비즈니스 호텔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사실 5성급 호텔이나 이제 글로벌 어떤 브랜드 있는 호텔이 늘어나야 되는데 5성급 호텔은 줄어들었고요. 한 4,000개, 한 400개 정도가 개시 줄었고 3성급 호텔은 몇 배 늘었냐면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 마이스에 있어서의 3성급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죠. 최근 발표하면 아난테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노 호텔이라든가 롯데 호텔이 다시 또 이제 부산에 호텔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부산이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하겠다는 그런 성장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경주는 어떻습니까? 경주에 좀 요구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제주는 어떻습니까? 경주 호텔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주가 굉장히 천년 도시고 관광 도시인데 경주에 가서 제가 발표할 때 경주는 관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호텔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는 어떠세요? 제주 서귀포에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주 서귀포의 관광지죠. 그죠?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무슨 관광지입니까? 그게 무슨 관광특구예요? 관광특구 반납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부산의 해운대는 부산의 도시는 낮이고 밤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결국 관광이나 경제는 6시 이후에 돈을 많이 쓰는 건데 경제 본분단지도 밤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주의 그 해운대, 제주의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산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레벨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 늘어나고 앞으로는 뭐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프랜차이즈에 있는 브랜드에 있는 호텔이 들어와야 됩니다. 메리오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힐튼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호텔들이 들어와 줘야 글로벌 후보 도시에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백석고가 가져다주는 그런 부산의 어떤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지만 부산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전국적으로 센터가 많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에 보시면 건립 예정의 컨벤션 센터인데 그죠? 앞으로 서울에 이제 잠실이 킨텍스만한 것이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역 북구 지역도 있고 이제 청주도 이제 그 오송이죠. 오송 컨벤션 센터 앞에 오송역 앞에 컨벤션 센터 만들어지고 천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릉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컨벤션 센터 많이 늘어난 것은 아마도 부산의 경쟁력을 또 위협을 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부산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서비스, 부산만의 어떤 문화, 부산만의 이런 것들을 더 수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선정을 하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부산에 이제 했죠. 예.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부산 역할을 했는데 과연 얼마큼 성과가 있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관광 거점 도시에서 국제관광 거점 도시에서 몇 천억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얼마큼 성과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볼 거고요. 야간 특화 도시는 특히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관광 쪽에 볼 때는 이제 야간 경제의 관점인데 6시 이후에 지출 경비가 한 80%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잠을 재야 되는 거겠죠. 전국의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결국은 숙박 체류형 형태가 가장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관광보다는 잠을 재워서 또 1박 2일, 2박 2일 해야만이 그만큼 지역의 경제를 떨궈내기 때문에 그런 야간 관광, 야간 특화 도시 이런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자료 없지만 펫 관광 아까 잘 보니까 펫 특화 도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잠깐 있더라고요. 펫 관광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친환경 관광 도시 선정 사업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이제 비반려인들이 이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한다고 치면 반려동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예, 최근 작년에 우리가 이제 개고기 먹는 걸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선진 도시로 간다고 치면 반려동물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도 부산도 한번 좀 오늘 주제와는 다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제도시 이제 끝났고 국제복합지구는 최근에 부산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등을 한 것 같죠. 예. 그거는 예산도 한 7억 정도 내려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칭해서 14억 정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광주하고 고양시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복합지구가 마이스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요. 어떤 지구 단위 안에서 450만 스퀘어미터 지구 단위 안에서 컨벤센터, 호텔, 물류, 쇼핑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하는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 국제복합지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행사를 유치할 때 우리가 한 지구 단위에 다 있다라는 컴플렉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베를린이나 아니면 뭐 브뤼셀도 마찬가지고 시드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도 싱가포르 사람 많이 갔지만 싱가포르에 가보면 그죠? 예, 상당히 그 마이스 행사하기 너무 좋습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숙박이, 음식이, 쇼핑이, 서비스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하죠. 전 놀라운 것은 한 건물에 쇼핑센터가 있고요. 어느 층간인가 콰이엇 룸이 있습니다. 콰이엇 룸. 도서관도 있고요. 또 어떤 모델에서 보면요. 학교가 있고 한 건물에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호텔이 있고 쇼핑몰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요. 그죠? 상당히 다른 어떤 뭐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아마도 그런 혁신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은 아마 국제복합지구 중심으로 더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부산이 마이스적으로 상당히 관광 쪽으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조직을 보면요, 예, 지하철 보면 다 관광인데 부산이 관광 마이스국입니다. 맨파워 달립니다. 인천도 이제 마이스 팀이 있는데 인천에 이제 한 5명 정도의 마이스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보통은 전국에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밖에 마이스 관련된 직원들이 없는데 부산은 관광 마이스 국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드라이빙 걸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다 표현할 수 있고요. 마이스 관련된 부분들에서 역점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관광과 마이스가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관광뿐만 아니라 마이스 비즈니스 트래블을 데려와서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관광과 지역의 산업들을 같이 선순환 구조 돌아가는 것이 부산의 어떤 모습이 현재 진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광만이 혹은 마이스의 별개가 아니라 같이 협업하거나 네트워크하거나 같이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부산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부산의 경쟁력이 있겠죠. 서울도 마찬가지, 제주도 마찬가지지만 또 부산만의 서비스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호주의 그 이제 사례인데 레가시 사업입니다. 하나의 이제 마이스 행사가 개최가 되면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최 건수 개최 사람들이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은 마이스 개최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식이라든가 정체성, 브랜드, 수출, 성장, 현대화, 다양화, 전문화, 국제 표준화 등등등. 그래서 단순한 경제, 사회, 물리적 파급 효과가 아니라 부산을 갖고 오는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물류, 지역의 행양, 금융 이런 부분들의 어떤 허브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할하는 것이 마이스에 대한 어떤 중심입니다. 아마도 오늘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의 마지막 세션에 관광 마이스를 넣은 이유도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도 그러한 측면에 설명을 드립니다. 아마도 마이스는 레가시를 저는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작년 총괄가 아마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산의 어떤 의원님이 바로 뭐 마이스 관련된 부분, 이 레가시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비즈니스 마이스가 개최가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지식의 창조 경제들이 만들어져서 마이스가 이루어져서 그런 결과물을 갖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총장 말씀하신 건 아니면 또 우리 도시의 발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마이스의 관계 협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가치가 물리적, 지식 공유적 가치, 지역 활성화, 산업적 가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산의 현황이 넘어가고요. 제가 포인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자료를 그냥 감당해서 넘어가고 중국이라든지 증감률을 보고 있는데 코로나 뭐 끝나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회복이 된 것 같고 주로 하는 건 지역에 있는 쇼핑이라든지 지역의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이 부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뭐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 있는데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고, 이거 한번 자료 보시면 개체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약 한 몇 배일까요? 이게 지금 5배, 6배, 한 뭐 50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50배 정도. 10년 전에 비하면 그 개체 건수가 50배가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부산이 역동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이 마이스 개체 건수입니다. 방문객 수는 지금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개체 건수 방문객 수를 보면요, 전체 참가 수가 한 50배 그죠 이상이 늘어난 거죠. 네. 요 자리도 이번에 만들어봤었는데 마이스 개체 건수는 지금 좀 10배가 늘어났고 2,000건에서 23,000건인데 호텔 객실 4성급이 좀 줄었죠. 3성급은 지금 절대적으로 좀 2배가 늘었습니다. 예. 그만큼 비즈니스 호텔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지금 이제 보고서 있는 그대로를 공공세 보고서 있는 그대를 절대 비교한 겁니다. 부산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 도시겠죠, 국제관광 도시겠죠. 또 해양도 강하고 물류도 상당히 강하고 금융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문화예술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산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만들어서 부산의 글로벌 호보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국제 물류 도시, 금융 도시라든가 디지털 첨단 도시가 등등등 이런 분들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장점이 있습니다. 예, 부산 나름대로 특장점 있는 걸 좀 분석을 해보고 저 나름대로 어떤 과연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뭐 디지털 이슈도 있고 AI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스마트 관광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은 관광 쪽에 보면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스마트 관광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광은 진정하게 콘텐츠가 중심이고 기획이 중심입니다. IT, ICT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관광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유럽을 가보면 해양 출장을 많이 가보시면 IT, ICT가 강해서 유럽의 도시가 관광 경쟁력이 높습니까? 싱가포르의 IT, ICT가 강해서 관광 경쟁이 높습니까? 아니거든요. 진정한 부산의 콘텐츠, 부산의 문화, 부산의 어떤 냄새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과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아까 마지막 싱가포르의 콘텐츠가 상당히 강화돼서 몇 천만 명, 몇십억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콘텐츠도 이미 끝나서 지금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었지만 상당히 좀 또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갔었지만 이제 한 1, 2년 내에 그걸 이제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관광의 매력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관광 쪽에 어떤 부산에 과연 자원이 있느냐를 여쭤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부산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음식 이외에 쇼핑 이외에 뭐가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상 아시아권에 한국에 없는 거 아니면 아시아권에 없는 거 지구상에 없는 그런 어트랙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감성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있어야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에 오는 것이지 자갈시장에서 아니면 쇼핑에서 아니면 호텔에서 이 정도 수준의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가겠다? 아이 시작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그 정도 수준에서 싱가포르를 이기고 홍콩을 이기고 태국을 이깁니까? 네, 이길 수 없습니다. 런던을 이겨요? 네, 아닙니다. 호주를 이겨요? 아니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없는 거 아니면 뭐 전 세계에 없는 거 아니면 뭐 지구상은 똑같단 말이겠죠. 아시아권에 없는 무언가를 새로운 감성을 연출을 해줘야 관광을 해서 어트랙션이 있고 그것이 글로벌로 어떤 브랜딩이 되고 부산의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싱가포르 아까 그런 맨메이드 어트랙션을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그런 어떤 생활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그런 가든 시티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관광에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싱가포르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걸 만들 겁니다. 지구상에 없는 걸 만들 겁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기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7가지를 제안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죠? 10분 남았나요? 네. 7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인 텐데 글로벌 관광 매력 도시라든가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시 향내전 듣는데 관광의 마이스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부산 관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있지만 글로벌 관광 관련된 그 팀이 있냐 이거죠. 지금
팀이 없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팀이지만 국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공사라든지 시의 어떤 팀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리고 나서 런던이라든가 뭐 라스베 같은 경우도 CB 같은 경우도 뭐 100명, 200명의 어떤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도 마찬가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니면 진료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부산에서 일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관광 뭐 어떤 이름이든가 팀을 만들어서 이런 경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아니면 싱가포르에 계신 분, 태국에 계신 분, 런던에 계신 분, 호주에 계신 분들 오셔서 여기서 일을 국제적으로 움직이셔야죠. 여기서 부산에 계신 분이 영어를 잘해서 아니면 글로벌 어떤 그 일을 하신다.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에 한국의 그 종사원들이요. 저희 학교도 한 20명 취업을 했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 많이 가니까요. 그만큼 부산도 거꾸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한국에. 예, 그런 팀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거버넌 체계가 좀 필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팀이 별도로 하나 있어야 추진이하던 전략을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를 지금 워낙 많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런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조직도 이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올 마켓이 있고 유럽, 노스 아메리카 어소시에이션 같은 것도 타겟으로 아예 타겟을 갖고 합니다. 국가별로. 예. 그래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다른 거죠. 이 협회는 우리나라도 3만 개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소시에이션 오브 어소시에이션 협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만 개의 협회가 있는데 미국에 10만 개 이상 그 10만 개를 다루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타겟으로 해서 관광객이나 많이 생산을 유치하는 것이겠죠. 런던 같은 건 그렇습니다. 런던 직원이 200명 있습니다. 지금 부산 한 20명 정도 있겠죠. 부산 관광 마이스팀은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호스트 오브도치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첨단 미래기술 금융혁신 지금 오늘 이슈가 물욕인데 이런 거 중심으로 서부가 될 텐데 관련된 협단체, 관련된 어떤 기구, 관련된 조직, 관련된 학교 이런 부분들의 산업단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2번 넘어갔나요? 네, 그렇죠. 다음, 네, 이상하다. 네, 2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 네트워크 상당히 오늘 키워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오후 섹션 전부 다 키워드가 국제기구 협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인데 글로벌 관광 마이스 도시로 간다고 하시면 이 국제기구랑 국제 협회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이야기입니다. UN 투어리즘이라든가 이카라든가 UI라든가 지금 이제 이번 주죠. 지금 독일 가서 이카를 유치하려고 지금 발표를 갔습니다. 서울이 이카 총회를 유치하려고 독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결정이 됩니다. 그런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규모에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어떤 어소시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거나 어떤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UI도 마찬가지, 이카도 마찬가지고 뭐 사이트란 또 챕터도 있습니다. 사이트가 이제 인터넷 관광 쪽인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유럽 쪽의 어떤 중심의 어떤 컨퍼런스인데 아니면 DA라는 거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어소시에이션인데 도시 마케팅 하는 쪽에서의 전 세계의 컨퍼런스 그 협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105년 정도 106년 됐습니다. 지금 106년. 부산 챕터를 만들어주면 아시아 챕터를 부산에 갖고 오게 되면 전 세계의 그 관광 도시하고 협업이 되는 그런 섹션입니다. 저도 99년 행사에 갔었거든요. 라스베가스 할 때 갔었는데 지금은 한 106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지금은 원래 명칭은 데스티네이션 어소시에이션 인터내셔널인데 축약해서 DA 되어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런 협회입니다. 1800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아시아나 코리아 챕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국제기구를 부산에 가져온다면 전 세계 브랜드와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랜딩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떤 국제 도시라는 것을 관광 도시라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관광 도시, 글로벌 국제 도시의 부산의 모습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국제적인 어떤 브랜드, 뭐 국제적인 어떤 뭐 협회 네트워크, 아니면 관광청 협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글로벌 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어떤 그런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대한민국에 글로벌 팀이 있는 도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죠? 서울도 없습니다. 부산이 글로벌 관광 도시, 허브 도시로 간다고 치면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20-30명 정도 규모의 팀이 만들어져서 국제적인 것을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물류도 도와드리고, 그다음 금융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 도와드리고 그런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금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브랜딩 하는 자체가 이런 주요 산업들이 같이 연결되는 건데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광 마이스는 이걸 다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도 다 필요한 것이고 각 분야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글로벌 문화 이제 관광 인프라인데요. 과연 부산이 관광 인프라가 과연 충분하냐, 수용태세가 충분하냐 이거죠. 호텔 객실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객실 수가 많이 있지만 아마 7성급인 6성급의 호텔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글로벌 브랜딩 호텔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 영어가 거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죠? 택시 기사님도 영어 다 되고요. 지역에 있는 뭐 컨벤션 센터에도 컨비니언 어떤 스토어에도 영어가 다 되는 것처럼 언어적인 문제가 충분히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도 팝하고라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좀 부족해도 그렇지만 글로벌 수준의 어떤 관광 수용태세라 하면 이제 뭐 호텔뿐만 아니라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부산을 순수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다른 얘기죠, 그죠? 그 접근성 문제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글로벌 환경 자체가 수용태세가 과연 갖춰졌냐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했지만 정말 국제적으로 아시아권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냐 이거죠. 부산 영화제 상당히 훌륭합니다. 예, 부산 영화제 관련해서 이어진 상품도 만들어지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아트페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 지구상에 아시아권에 없는 그런 상품들도 몇몇 어트랙션이죠.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는 세계 문화존을 좀 제안합니다. 부산에 와서 아시아 문화, 아프리카 문화, 유럽인 문화, 또 남아메리카의 문화 이런 음식과 패션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을 만드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부산의 어떤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럽의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음식이잖아요. 그다음에 패션이잖아요. 그잖아요. 아니면 음악이잖아요. 그죠?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뭔가가 지금 부산이 상당히 자연환경 바다 공기 다 좋습니다만 과연 글로벌 수준을 쓴다 되는 그런 것들이 있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 싱가포르 사진 보니까 그냥 일본 사진 보면 또 뉴욕 사진 보면은 느낌이 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깨끗하죠. 깨끗하죠. 그죠? 여러분들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가보면 굉장히 정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네, 부산이 과연 정갈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아니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큰 어떤 산업을 일으키거나 굉장히 어떤 문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갈함을 통해서 아까 이제 가든 시티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를 우리 생활의 질을 올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부산에 와서 모습이 도로가 복잡하고 트레일러가 왔다가 또 위험하고 이런 문제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지하화로 해야 될지 아니면 트레일러 전용 도로를 따로 별도로 해야 될지 뭔가가 이게 좀 정갈한 모습의 부산의 모습을 갖춰져야 되는 물론 어렵죠. 산도 많고 뭐 언덕도 많은데 도시 자체를 그렇게 정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과연 부산에 계신 분들이 가능할지 계속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글로벌 관광 도시에서의 성장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봤을 때 외국 관광이 봤을 때는 투어리스트 게이지라고 합니다. 투어리스트 게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관광 자원은 제가 서울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 과연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보이냐? 매칭되는 것이 10% 20%도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굉장히 밀고 가고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 외국인들 볼 때는 보이냐 이거죠. 순수하게 투어리스트 게이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외국인 그다음 중국어 영어권에서 한 1000부 이상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매칭되는 게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관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그런 분들은 외국인들은 안 보이는 거죠.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볼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얘기 좀 싱가포르 넘어가도록 하고요. 워낙 많은 얘기 나왔지만 그래서 브랜딩이 되겠죠. 글로벌 협력 체계뿐만 아니라 통합 마케팅. 지금 이 외국인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그냥 통합 마케팅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한 기관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산업들, 그다음에 관련된 산업들, 관련된 기구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부러운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니시에이티브 부산에 관광 마이스 포럼을 하는데 관광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왔습니다. 연구원 빼놓고.
네, 어쨌든 굉장히 협업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관된 그런 통합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도시 브랜딩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이 도시 브랜딩 자체가 관광으로서 많이 써 도시 브랜딩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물류나 해양 레저라든가 아니면 그런 금융의 도시를 더 브랜드 한다고 치면 그 관련된 컨퍼런스, 마이스 행사, 전시 등 아니면 그 협회, 조직, 교육 등 이런 것들이 브랜딩이죠. 도시 갖고 있는 것들이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브랜딩입니다. AI는 워낙 강조를 드리죠. 지금 뭐 근데 잘못 생각하면 관광 쪽에서도 스마트 관광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단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 도시 우리가 지금 부산에 있지만 스마트 관광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해볼까요? 되나요? 몇 천억 들어왔습니다. 몇 천억. 안 됩니다 지금. 그죠? 예, 이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 관광도 선정된 지역들이 보면 스마트 관광들 우리 한국 사람들 쓸 수 있나요? 인천이 굉장히 스마트 시티로 많이 이용합니다. 현장에 실행을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갖고 관광의 어떤 국제적으로 어필한다. 물론 접근성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든가 이런 ICT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봐야 되겠죠. 분명히 콘텐츠나 기획이 중요합니다. 그건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금 여러 얘기를 드렸지만 글로벌 관광 마이스 도시의 타겟이 누구냐 이거죠. 타겟이 물론 외국에서 관광이 많이 들어야지만 저는 타겟이 세 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른 섹션에서 말씀하셨지만 방문객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업의 지금 기업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입니다. 아까도 이제 홍콩, 싱가포르 살았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지역 주민의 퀄리티 라이프가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쪽으로 글로벌 관광 마이스 도시가 부산의 모습이 만들어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 마이스 허브 도시 부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치면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으로 새로운 각도로서 한 번쯤은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현재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준에 맞는 어떤 전략과 네트워크와 브랜딩 구축과 수용 태세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이제 우리는 오늘 섹션이 물류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신산업이 있는 건데 글로벌 관광 마이스의 허브 구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해 주신 윤유식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요. 바로 이 제2세션의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